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는 거예요. 얘는 착한 사람이야, 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상황에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거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갑도 아니고 항상 을도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목은 을의 갑질입니다. 을의 갑질. 우리는 갑질에 굉장히 민감하죠. 갑질은 그 자체가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범죄가 되면 그냥 처벌하면 되니까. 근데 그 자체로는 어떤 형사 범죄나 그런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죄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애매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에 들어가기는 애매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유명한 분이 누가 계셨습니까? 갑질의 대표적인 우리는 박찬주 대장님이 생각이 나죠. 박찬주 대장님의 갑질 뭐였습니까? 그분이 또 최근에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감을 따는 거, 그 내가 하랴? 감을 내가 따랴? 그 말을 하셔서 또 유명해지셨는데 기억 속에서 잊혀지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갑질은 갑만 하는 거냐? 우리 인간 세상에서요,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지위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갑이지만 여기서는 을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관계에서는 갑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을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갑질을 하는 거죠. 이게 갑질이라는 거는 그 어떤 상황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의 뭐 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을의 갑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을의 갑질입니다.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도 항상 의문이 들던 거고, 저는 을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이거는 여러분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저는 치킨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먹긴 먹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야식이잖아요. 간식, 치킨. 그 BBQ 회장님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7년 5월 12일 1시, 장소는 BBQ 봉사역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회장님이 여기를 방문을 해요. 근데 회장님만 방문하지 않으셨겠죠. 회장님 플러스 수행 인원들이 있었겠죠. 자, 방문을 해서 이 봉사역점 BBQ의 주방 시설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여기서 주방장과 종업원, 이 BBQ의 주방장 종업원과 이 회장님과 회장님의 수행 인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누구시냐 뭐 그랬겠죠. 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대뜸 뭐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폭언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뭐 나 회장이야, 뭐 여기 뭐 폐점시켜, 막 그런 식의 욕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고 여기서 주방장과 종업원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해서 이제 이게 불거진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BBQ 회장 갑질이라고 해서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점들이 뭐가 있냐면, 자, 사건 발생일은요 2017년 5월입니다. 근데 고소를 언제 했느냐? 11월에 했다는 거죠. 자, 고소 기간이 이미 얼마나 지났죠? 6, 7, 8, 9, 10, 11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소 시점은 6개월이 지났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 형사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회장님이 방문을 해서, 영업점이죠.
BBQ는 영업점이잖아요. 자,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욕설 폭언을 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거는 영업방해가 되겠죠? 자,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범죄를 말해보는 거예요. 영업방해. 그리고 이분이 와서 폭언 욕설을 대뜸했다는 거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여기 회장이야. 여기 폐점시켜. 그런 것들. 폭언 욕설을 한 건 뭡니까? 이거는 모욕이 되겠죠? 자, 크게는 자, 영업방해, 모욕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있죠. 뭡니까? 회장님이죠. 회장님은 가맹 본점이죠. 그러니까 가맹사업법 가맹 본점이고 BBQ 봉은사 역점은 뭡니까? 가맹점이죠. 이거는 뭐죠?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회장님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주방장과 종업원 그리고 봉은사 역점에서 BBQ 봉은사 역점에서 여기를 고소를 하면서 이 회장님 개인도 고소했지만 이 BBQ 요 본사도 고소를 해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허위 가장 광고를 했다. 아니면은 유통기한에 임박한 치킨을 유통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으로 요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영업방해, 세 번째는 모욕. 크게 고소한 범죄는 이렇게 세 개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볼게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은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이거는 가맹점주를 위한 법률이죠. 대표적인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권한이 있냐면은 우리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 가맹사업거래법에 위반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지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 허위 가장 광고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무혐의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안 했죠. 그럼 고발을 안 하면 검찰이 이거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발이 없으니까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이 용어 같은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혐의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방해 볼게요. 자, 영업방해랑 모욕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된 거죠. 왜냐면 이 회장님 개인의 인격을 이 회장님이 갑질을 했다. 이거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개인의 문제인 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장의 문제다. 인성이 쓰레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폭언 욕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긴 어디죠? BBQ 봉은사 역점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CCTV를 보면 확실해요. 뭐, 이 사람 주장이랑 이 사람 주장이 다르죠. 근데 그거 주장은 당연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뭔지를 진실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사실이 뭐냐? 사실을 확정하는 거니까. 사실이 뭐냐고 했을 때 제일 명확한 건 이 CCTV를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CCTV를 제출해라. 그랬더니 이 봉은사 역점에서 당시 CCTV가 있었는데 포맷하는 과정에서 날아갔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는데 포맷하는 과정에서 그게 날아가서 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CCTV 제출을 안 합니다. 못한 거죠. 없으니까 못하는데, 자, 좀 그렇죠. CCTV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CCTV예요. 이 범죄의 현장을 담고 있는 CCTV인데 이거를 컴퓨터에 잘 보관해 놨는데 그거를 뭐 포맷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날아갔다. 설명이 약간 궁색합니다. 일단. 그래서 CCTV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서로 뭐 녹취한 건데 이거를 바로 녹취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폭언 욕설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폭언 욕설을 했다는 건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쪽 BBQ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기네가 이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방문을 해서 식당의 위생상태, 주방시설, 그러니까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누군데 들어오려고 하냐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이 뭔데 들어오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못 들어온다. 여기는 대통령도 못 들어오는 곳이다. BBQ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들어오냐. 뭐 그런 식의
그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의 주장이에요. 회장님의 주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회장님이 대뜸 나 회장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회장이야. 여기 잘라. 여기 폐점시켜.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분들의 주장인 거죠. 주방장과 종업원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럼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하는데 필요한 건 CCTV. 근데 CCTV는 제출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손님, 이거를 목격했다는 손님, 욕설을 들었다는 그 손님은 뭐예요? 없었다는 거죠. 현장에. 사실 조사해보니까 이 손님은 사실은 현장에 없었어.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이 이 회장님이 폭언 욕설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게다가 수상한 목격자까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업방해는. 그래서 영업방해는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혐의 없음이 나와요. 혐의 없음. 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 주방장과 종업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혐의가 없는데 왜 혐의가 없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이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모욕이 하나 남았죠. 모욕은 어떻게 될까요? 모욕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이 영업방해랑 모욕이 똑같은 이 폭언 욕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모욕죄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 모욕죄는, 여러분, 모욕죄는요, 다른 거랑 달리, 영업방해랑 달리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무슨 말이에요? 친고죄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럼 우리가 친고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욕죄는 얼마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친고죄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친고죄죠. 고소를 했죠. 이 사람들이 고소했죠. 주방장이랑 종업원이 욕설을 먹었다는 주방장이랑 종업원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가 언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 했죠.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고소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그 민사가 아니고요. 민사 어떤 내가 돈을 받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어? 범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 바로 신고하지 않으시겠어요? 6개월 있다 신고하실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점점 더 그 법익 침해 결과가 점점 이렇게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막 더 열받는 경우가 아니고, 그 일을 당했을 때가 제일 피해가 심하다는 거죠. 법익 침해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고소의 기간은 6개월을 둡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그거는 내가 그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 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친고죄는 그 피해자의 고소가 굉장히 결정적인 수사의 조건인데 1년, 2년 막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불안정하잖아요, 법률 관계가. 그래서 6개월이라는 제한을 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 피해자,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이분들은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체로 각하입니다, 각하. 검찰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조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각하가 나왔어요. 각하가 나와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자,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현실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이게 될까요? 무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너 무고죄로 내가 무혐의가 나는 순간 나는 바로 쟤를 무고죄로 고소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무고죄는 거의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건 누구죠?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폭언 욕설을 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장님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BBQ 회장님의 갑질, BBQ 회장님의 인성이 쓰레기다, 그런 거, 그거 이미 피해를 봤잖아요. 이분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 언제 결정이 났냐면 2018년 8월에 검찰에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기사가 된 건 왜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게 왜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결정이 난 건데, 그리고 2년 전의 일이잖아요. 2년 전의 일인데 이제 기사가 나서 무혐의다 라고 하면, 물론 기사가 안 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런 기사가 난다고 해서 이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인격 살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되죠. 그리고 더불어 이분이 회장으로 있는 이 BBQ, 회장님으로 있는 이 BBQ라는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 그런 게 내려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치킨을 주문할 때도
BBQ 회장이 갑질했다더라. 그러면은 아예 BBQ 먹지 말고 딴 거 먹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2년 동안 당했잖아요. 이게 무혐의 난 거는 원래 우리는요, 사건이 막 시작될 때는 엄청나게 매도를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미 유죄야. 이 사람은 갑질을 했어.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고, 그걸로 인한 회사가 받은 명예, 실추된 이미지, 그런 브랜드 가치, 그런 건 무형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누가 회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손해배상을 물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어도 책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배상을 얼마나 해줄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거를 해줄 수가 없죠. 이분들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는 결국 이분이 받으신 거죠. 이분과 이 BBQ라는 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을도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누구는 갑이 아니고 항상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떤 관계에서는 갑이고 어떤 관계에서는 을인 거예요. 그래서 을의 갑질, 을도 갑질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이 지금 위치가 아니라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거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갑도 아니고 항상 을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고, 마침 제가 BBQ에 아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검찰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거를 좀 더 기사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공평한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자, 갑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을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을은 나는 지금 을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내가 또 갑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 또 을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얘랑 관계에서는 갑이지만 얘랑 관계에서는 내가 갑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분,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서 부당한 짓이나 그런 갑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인성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면에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런 공평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는 거예요. 얘는 착한 사람이야, 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상황에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생각해왔던 을의 갑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